그런데 뭐였지? 뭐 얘기 나올랐지? 응. 근데 인간을 한번 봅시다. 인간 서율이 너의 목적은 뭔데? 너의 본질은? 아마 인간보다 훨씬 더 고등한 존재가 뭐 좀 외계 존재가 외계인의 존재가 있어가지고 그 외계인이 인간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지 인간이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누군가가 고차원적인 존재가 있어가지고 외계인이 있어서 우리에게 정해준다면 아마 그 고차원적인 외계인에 의해서 우리가 만약에 그 기능을 그 목적을 상실하면 우리도 돼지처럼 살처분이 될 수도 있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존재해요? 그런 존재가 없죠. 인간은 누가 목적을 규정해 주거나 본질을 규정해 주는 또 다른 차원의 존재가 없습니다. 지구상에. 서열이 너한테 규정해 준 사람 있어? 없어. 신이 그렇게? 아니라니까. 이건 무신론이야. 신은 없다고 생각하고 하는 주장이라고. 그러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서열이 네가 아,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서열이 너한테 너는 군인이 돼야 돼. 넌 군인이 되기 위해서 태어난 거야. 존재하는 거야. 라고 얘기할 때 그런데 너가 군인이 되지 않고 다른 직업을 선택해서 산다고 칩시다. 그러면 부모님에 의해서 규정된 목적이 상실됐네. 그럼 연필이나 돼지처럼 목적 상실했으면 폐기 처분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서열이 너를 폐기 처분할 수는 없는 거지. 그지? 그럼 그 목적과 규정은 부모님이 정해주면 그게 옳은 거야? 아니라는 거야. 누가 정해야 된대? 서열이 너 자신이 스스로 정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인간은 규정되지 않는 존재야. 본질이나 목적이. 그리고 그래서 존재가 먼저 하는 거지. 서율이라는 인간이 먼저 존재하고 그러한 존재인 너가 서율이라는 존재가 너가 스스로 너의 목적과 본질을 스스로 찾아서 규정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인간은 어때? 실존이 먼저 있고 존재가 먼저 있고 그때 그런 주체적인 그러니까 누군가 국가에서 이념, 역사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너는 살아야 한다라고 목적을 외부에서 규정할 수 없다는 거야. 실존주의는. 그 목적은 누구도 규정할 수 없다는 거야. 누가? 주체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은. 그래서 주체적인 인간으로서 내가 스스로 선택하고 내가 규정하고 목적을 그것을 위해 내가 찾아서 살아야 된다. 그거는 전쟁에 총동원돼서 온갖 거창한 이념으로 그걸 위해서 몸을 바쳐 희생해야 된다라는 식의 국가를 위한 희생의 어떤 이념을 통해서 전쟁에 참전했다가 수두룩하게 죽은 어, 그 세계 1차, 2차 세계대전에서 그 세계대전에서 아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사는 건 잘못된 삶이라고 당시에 얘기했던 위- 대단했던 철학이죠. 그러나 인간은 자, 사물은 자, 다시 한번 본질은 목적입니다. 기능이라고 봐도 돼요. 본질, 목적, 기능. 그 기능을 상실하면 존재를 잃는 거죠. 그러나 인간은 사물과 다르다. 사르트르는 인간이 신의 뜻에 따라 만들어진 존재라는 기존의 통념을 거부. 아까 무신론자였습니다. 자, 신을 거부합니다. 인간은 우연히 이 세계에 던져진 채 스스로를 만들어가는 존재. 신이 없기 때문에. 사르트르는 이 세계의 모든 존재를 의식의 유무를 기준으로 의식이 없는 사물 존재와 이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세계의 모든 존재를 자 의식이 없는 사물 존재
또 하나 의식이 있는 인간 존재. 로 구분하고 사물의 존재를 즉자 존재, being in itself. 인간 존재를 대자 존재. 말 어렵죠? 어쨌든 그런 용어입니다. 대자 존재로 being for itself. 각각 명명했다. 여기서 즉자 존재는 일상의 사물들처럼 자기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 자리에 계속 그것인 상태로 남아있다. 반면에 대자 존재는 자기의식을 가진 존재. 그래서 자기 자신을 대상화하여 스스로를 바라볼 수 있고 매 순간 자유로운 선택을 통해 자신을 만들어갈 수도 있다. 자, 이렇게 대자 존재 집중해서 봅시다. 대자 존재. 자기 의식을 가진 존재. 자기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건 자기 스스로를 대자, 자기에 대해 자기 스스로에 대해 자기 스스로를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존재. 자기 스스로에 대해 자기 자신을 생각할 수 있는 대상화한다는 뜻입니다. 자기 자신을 대상화하여 스스로를 바라볼 수도 있는 존재. 또한 매 순간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존재. 이런 게 대자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은 인간이 선택으로 결정되는 그 선택에 따른 책임도 자기 스스로 져야 한다. 그래서 사르트르는 진실한 인간이라면, 제대로 된 인간이라면 책임감이라는 부담 때문에 번민하고 그 번민의 원인이 되는 자유로부터, 신으로부터 자유로운 선택이니까 신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니까. 봐봐, 만약 신이 존재해서 신이 명령한 대로 살아야 된다면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것은 신의 명령에 의해서 잘못된 것이니까 신이 책임지겠지. 인간은 책임 없는 거야. 그런데 사르트르의 사상 실존주의에 의하면 모든 것은 인간은 대자 존재로서 모든 걸 자기가 선택하는 거지. 그런 자유를 가지고 있고 주체적인 인물이란 말이야. 그래서 책임도 자기가 져야 돼. 그 부담으로부터 도피하고 싶은 욕망이 생긴다. 또한 사르트르는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이 타자와 연관된다고 여겼다. 왜냐하면 내가 주체적인 의식을 지니고 살아가도 타자도 주체적인 의식을 지니고 있어서 내가 아무리 주체성을 지닌 존재라 하더라도 나를 바라보는 다른 사람은 나를 즉자 존재처럼 객체화하여, 자, 즉자 존재, 사물처럼 객체화하여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나는 타자에 의해 타자에 의해 타자는 끊임없이 나를 뭐처럼 여기려고 해요? 사물처럼 여기려고 합니다. 나를. 그래서 타자는 계속해서 나를 뭘로 규정하려고 해요. 야, 너는 이런 존재야.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말로, 라는 말로 나의 목적이나 나의 본질을 타자가 자기의 욕망에 따라 나를 규정하려고 하죠. 그래서 너 들어봤니? 타인은 지옥이다. 그게 그 말입니다. 끊임없이 타자는 나를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떤 일종의 끊임없이 타자는 나를 가스라이팅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가스라이팅을 근데 아무 저항하지 않고 내가 내 스스로 생각해서 판단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게 되면 나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의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사르트르는 타인의 시선으로 규정되는 인간의 모습, 되게 중요합니다. 타인의 시선으로 규정되는 인간의 모습을 이끌어 대타 존재, 대자 존재랑 다른 겁니다.
직자 존재는 사물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타인의 시선으로 규정됐어. 자기가 스스로 규정하지 않은 거야, 자기를. 예를 들어 길을 걷다가 친구 장난스러운 표정이 떠올라서 웃었다고 가정해보자. 그런데 그런 사람을 모르는 타자는 저 사람 전 실없는 사람이다. 라고 시선을 보낼 수 있다. 이때 타자 위에 실없다라고 규정되는 존재가 대타 존재. 별거 없죠? 그런데 이런 시선은 타자만 나에게 보내는 것이나 나도 타자에게 보낸다. 서로 상호작용. 나와 타자가 서로 주고 있는 거죠. 계속 가스라이팅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사르트르는 나와 타자가 맺는 관계는 공존이 아니라 서로 막 규정하려고 그래요. 규정하고 규정되고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뭘로 봤다? 갈등과 투쟁으로 봤고 그런 의미에서 타인은 지옥이다. 라는 극단적인 표현까지 동원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자신이 타자의 시선에 노출되더라도 자신의 행위를 계속해 나가야 한다고 말한다. 왜? 자신의 선택에 따라 행동하며 그것을 타자가 받아들이도록 함으로써 타자를 자신의 선택 속에 끌어들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은 참된 자를 찾기 위해 타자의 시선을 자, 참된 자를 찾기 위해서는 타자의 시선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이를 극복하고 계속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의 의지로 선택하며 살아가야 한다. 이런 거죠. 이런 거. 사르트르의 실존주의는 개인이 사회적 관습에 의해 제약을 받는다는 사실을 간과한 자, 환경에 나와 타자가 맺어지는 인간관계를 지나치게 비관적으로 갈등과 투쟁의 관계로만 설정했다는 점 등의 비판을 얻겠다. 일종의 한계죠. 한계. 여기까지. 사르트르 실존주의 한계. 하지만 하지만 의 그의 실존주의는 주체성을 상실한 채 획일화되어가는 우리의 삶을 반성하게 하고 당시 시대상을 생각해야 돼. 이제 주체적이고 개성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준다는 점에서 오늘날까지 그 가치가 높이 평가된다. 여기는 한계. 됐죠? 문제 풀어볼래? 문제는 개인적으로 풀어볼까? 아니면 같이 풀어볼까? 어쩔래? 자니? 한두 문제 정도 풀고 마무리 줄게요. 음. 자, 10번 문제 한번 보면 적절한 겁니다. 저 내용을 다 고스란히 담고 있어야 돼요. 장단점 설명 안 합니다. 발생 배경. 이것의 발전을 중심으로 하면 돼. 말은 한마디도 없죠. 그러니까 초반에 잠깐 나왔었고 연장 과정도 아니에요. 자, 둘 중에 하나겠니? 자, 사르트르 실존주의 특성과 사물, 나, 타자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사물은 즉자 존재, 나는 대자 존재, 타자 위에 규정된 나는 대타 존재 뭐 이렇게 얘기 나왔었습니다. 실존주의 주요 개념 나온 건 맞는데 한계도 있었어. 이렇게만 얘기하면 의의는 빠지잖아. 자유와 책임의 상호관계. 자유와 책임 상호관계를 뭐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개념을 중심으로 얘기해줬죠. 답은 4번.
윗글의 사르트리의 견해로 적절하지 않은 거. 사물의 본질은 존재에서 나온다. 아까 그러면 뭐가 먼저라는 거야, 이 말은? 존재가 먼저고 여기에서 본질이죠. 존재에서 뭐가 나와요? 본질이 나오니까 존재가 먼저 있고 본질이 나오는 겁니다. 아니에요. 사물은요. 본질이 존재에 앞섭니다. 17번의 답은 1번. 선택의 자유가 범민의 거기가 될 수 있고 자유가 있으니까 모든 존재는 의식의 융으로 양분하고 대자 존재이자 대타 존재일 수도 있고 그쵸? 기억에 들어갈 말. 기억이 뭐였니? 왜냐하면 뭐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렇다. 이러한 시선은 타자가 나에게 보내고 또 나가 이번엔 또 타자에게 보내고 왜냐하면 뭐뭐이기 때문이다. 가장 가까운 거. 서로가 서로를 대상으로 삼아 객체화하려고 하기 때문에 가스라이팅. 너 이런 존재야 라고 규정하려고 하기 때문에 18번의 답은 5번. 자, 사르트르와 키에르케고르의 입장을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유신론적 실존주의자. 얘도 실존주의자긴 한데 키에르케고르가 여기는 유신론입니다. 차이점이죠. 신이 있다고 믿는 키에르케고르는 인간은 스스로의 결단을 통해 자신의 삶을 결정할 수 있다고 봤다. 실존주의. 여기까지는 좀 비슷하네요. 그는 참된 자아 실현의 과정 3단계로. 자, 그래서 미적 실존의 단계. 그다음 윤리적 실존의 단계. 마지막 종교적 실존의 단계. 결국 종교에 기대네요. 그래서 요 순서로 따라간다는 겁니다. 쾌락을 추구하는 것, 미적 실존, 끝없는 쾌락의 추구. 윤리적 기본주의자는 윤리적 실존의 단계에서는 자신의 불완전성으로 끝없는 쾌락의 추구로 결국은 절망을 느낀다. 그럴 때 뭐 해야 된다? 스스로 뭘 선택해야 된다? 신의 명령으로 살아가겠다라는 종교에 귀의해야 되네. 19번 문제는. 키에르케고와 달리 사르트는 신에 의존하지 않는 삶을 추구했던 오케이. 적절하죠? 키에르케고는 마지막 종교적 실존의 단계에서 참된 자를 찾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르트르와 달리 차이점 부각하셔야 돼요. 키에르케고는 자신의 과정이 단계별로 진행된다고. 사르트르는 단계를 설정하진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적절. 둘은 모두 인간이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믿었다. 스스로 결단을 통해 자신의 그게 주체입니다. 사르트르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르트르 어디 썼어? 주체적 존재성. 스스로의 선택, 자유로운 선택으로 자기 자신을 대상화하여 바라보고 자기를 규정하는 거죠. 스스로 자기가. 그래서 자기가 규정한 대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사르트르와 케르케고는 모두 참된 자를 찾기 위해 극복해야 할 대상이 있다고 여겼겠군. 극복해야 된다고 그랬잖아. 뭐 절망을 느끼는 미적 실존의 단계나 윤리적 실존의 단계를 극복해야 돼. 사르트르는 뭘 극복해야 돼요? 끊임없이 자기를 극복하고 타인의 시선을 극복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를 뭘로 만들려는 사물화하려는 나를 즉자 존재처럼 객체화하려는
타인의 시선. 이렇게. 자, 나를 즉자 존재로 객체화하려는 타인의 시선. 이것을 극복해야 되는 겁니다. 답은 5번. 모두 윤리규범과 같은 사회적 관습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아니요. 사르트르는요. 이런 거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 윤리규범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케르케고는 윤리규범을 지켜도 준수하는 것도 절망을 느낀다고 얘기했습니다. 둘 다 해당 사항이 없어요. 답은 5번. 20번.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할 때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음, 윗글을 바탕으로입니다. 아, 예, 봅시다. 1. 학생은 장래 희망과 관련하여 스스로를 대상화한다. 아까 스스로를 대상화한다라는 건 여기 나오지만 내 안에서 나의 생각과 사상 안에서 나 스스로를 살펴보는 거죠. 타인인 것처럼 내가 남인 것 나를 남들이 나를 보듯이 내가 나를 보는 겁니다. 그게 대상화죠. 어딨어? 어? 대상화 어디로 갔죠? 여기. 그래서 자기를 스스로 인식하고 자기를 대상화해서 자기를 살펴보고 내가 자유롭게 선택해서 나를 그에 맞게 만들어가는 존재가 대자 존재, 대상화. 자, 선생님 상담하는 겁니다. 선생님, 저는 어렸을 때부터 누가 장례를 물어보면 늘 의사를 대답하는데 고의가 되면서 제가 정말 의사가 되고 싶은지 의문이 들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진 장래의 희망에 대해서 스스로가 자기를 돌아보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를 돌아보는 거죠. 내가 정말 원하는 게 의사인지 대상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부모님의 기대를 의식하는 학생은 대타 존재에 해당하겠군. 자, 의식을 가지면 대자 존재입니다. 대타 존재는요, 대타 존재는 뭐라 그랬냐면 타자의 대타 존재 정의, 타자의 시선으로 규정된 인간의 모습. 그랬을 때 봐봐. 나는 그냥 장난편에 떠올려 댔을 때, 자, 타자에 의해 실없다라고 규정될 때, 내가 규정한 게 아니라 그게 대타 존재야. 2번. 부모님의 기대를 의식하는 학생은 대타 존재다. 볼까요? 왜 그런 생각을 할까요? 의사라는 꿈이 제 꿈이 아니라 부모님의 꿈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 너는 의사가 될 거야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어요. 그래서 당연히 의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부모님의 기대를 의식하는 학생. 자, 부모님이 나에게 기대, 일종의 가스라이팅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다시 봐봐. 타자에 의해 실없다라고 규정되는 존재. 타인에 그러면 대타 존재. 그러면 부모님에 의해 부모님에 의해 의사여야 한다라고 규정되는 학생의 존재. 이해돼요?
그게 대타 존재입니다. 자, 그런데 부모님의 기대를 의식하는 학생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에 의해 예, 학생은 의사로 규정될 때 그때가 대타 존재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에 의해 의사로 규정되는 학생이 대타 존재죠. 부모님에 의해 의사로 그 꿈이 규정되는 학생. 요게 대타 존재. 그럴 때 그렇게 자기를 의사로 규정하는 학생이 그런 부모님을 의식하는 거죠. 부모님의 기대를 의식하는 학생. 부모님의 기대를 의식하는 학생은 대타 존재가 아닙니다. 대타 존재는 이래야 돼요. 학생은 의식하는 학생이기 때문에 대자 존재여야 되죠. 청소해야 할 일은 정해진 사람은 없어. 선천적으로 주어진 본질은 없다. 해야 할 일, 목적, 본질. 사람은 없어. 의사가 되기를 바라는 부모님은 대자 존재. 자, 나도 대자 존재고요. 타자도 대자 존재입니다. 그들은 서로가 상대방을 즉자 존재처럼 대하려고 해요. 그랬을 때 타자에 의해서 내가 규정되거나 나에 의해서 규정된 타자의 모습은 그게 대타 존재인 거죠. 근데 부모님은 그 스스로는 대자 존재죠. 부모님이 가진 욕망은 뭡니까? 이런 욕망인 겁니다. 학생은 장래희망과 관련된 선택에서 타자의 시선을 고려한다. 이건 부모님의 시선. 타자의 시선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서 살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인데요. 자, 여기까지 보면 되겠다. 변형 문제는 찾으려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오늘 수업한 건 최대한